자, 교재 10페이지 볼게요.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보시면 제 밑에서 네 번째 줄. 유엔의 기준은 연령에 따라서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무슨 법? 네. 자,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기억 못해도 노인하고 기초생활기준법 요것만 딱 알아주세요. 자, 다시 65세 이상을 어디 기준법에? 노인법 또 기초생활 그쵸?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법 우리 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65세 이상이라 그러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 있고 기초생활보장법에 있어. 그것도 기억 안 나면 노인법에 있고 기초생활법에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65세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레크레이션 수업 시간이지만 노인에 관련돼 있는 시니어에 관련돼 있는 수업을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우리나라의 어디요? 노인복지법하고 기초생활보장법에 65세라고 보장을 받고 있구나. 노령연금 받으시는 분들. 그쵸? 예. 그런 분들 봤을 때 기준입니다. 자, 11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시면요. 이는 퇴직 연령이 일반 기업체의 경우 55세, 공무원은 60세이므로 이 은퇴 시기를 노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래서 청노인이라는 말 제가 썼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55세 내가 노인이라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정년을 기준으로 대기업 55세를 기준으로 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장기 근속자로 바뀌었습니다. 호칭 말 자체가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75세 노인법, 노인론이 거론되고 있는데 아직 법정으로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제 세대들이 많이 젊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65세 되니까 나 노인이란 소리가 듣기 싫어서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75세로 간다 그러면 지금도 뭐 어느 세대부터는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나 노인 노령연금이나 이런 걸 못 받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요즘 국민연금을 안 내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뭐죠 우리 내고 있는 거 근로 근속하면서 내고 있는 그런 것도 안 내려고 해요. 저도 직원을 2명 데리고 있는데 가능하면 1년 지나선 자기네들 퇴직하고 싶어 해요. 퇴직해서 몇 개월 동안 우리 나오잖아요. 그쵸? 고용보험, 실업급여 나오잖아요. 막 그런 거 받고 싶어 하고 젊은 세대들이 정말 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제가 언제까지 해가지고요. 저 좀 잘라주시고요. 저 실업급여 타먹고 6개월 뒤에 다시 오면 안 될까요? 막 이렇게. 정말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안 내려고 하고 그리고 막 의료보험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면 안 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11페이지 저기 밑에 보시면 예. 자, 제가요, 지금 하는 거는 주관식도 나가고 객관식도 나갈 거예요. 그러면, 자, 65세 이상을 유엔에서 정하는 65세 이상 우리나라에서 해당되지 않는 법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노인복지법, 두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세 번째 헌법, 네 번째 봤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근로자 기준법? 네, 이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낸다 그러면 아닌 것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인 여가의 특징 11페이지 밑쪽에 보실게요. 노인의 여가 일반적인 개념. 제가 일반에는 얘기했었는데요. 학생들한테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식 문제를 내요. 노인 여가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러면 학생들이 여기서 다 틀린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요건 제가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문항. 그래서 노인의 여가의 특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자, 저한테 여쭤보셨는데요. 오픈북 가능하시고요. 오픈북 가능하세요. 근데 당일날 시험 꼭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날 아니면 제가 바로 닫아버립니다. 그럼 시험을 못 보세요. 아시겠죠? 토요일날 저녁까지 딱 열어놓을 거예요. 12시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다음 주 토요일이 중간고사니까. 토요일날. 그러니까요. 12시까지. 밤 12시까지. 네. 왜냐하면 다음 주 토요일이 중간고사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수업 자체가 온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빨리 열어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11시 59분까지 시험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딱 되면
제가 열려요? 열리긴 됐어요. 열려요? 바로 열어놓을 거예요. 토요일 날. 네, 토요일 날 바로 열어놓을 거예요. 밤 12시부터. 그러니까 토요일 날 0시부터 바로 열어놓을게요. 되시겠어요? 네네. 시험 문제 바로 0시부터 해서 11시, 밤 11시 23시 59분까지 열어놓겠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그러고 나서 시험 못 봤다고 저한테 전화하셔도 안 열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학교에 어느 분 저번에 이제 선생님 계시죠? 그 퀴즈 못했어요. 교수님 열어주세요. 그랬는데 학교에 문을 하니까 다른 학생들이 이미 문을 열어서 퀴즈를 풀었기 때문에 거슬러 가서 다시 열 수가 없대요. 그거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규정이래요. 네, 분명히 그 시간을 이제 알려놨는데 그 시간을 못 봤기 때문에 그 시간에 학생들이 안 열었으면 제가 다시 열면 된대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미 문제를 풀고 나갔기 때문에 안 된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날 하루만 제가 딱 지정해서 열어놓겠습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요? 네네. 자, 객관식 문제로 나간다 그랬어요. 노인 여가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특징이 올바르지 않은 것.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인데 그 중에서 제가 다른 내용을 또 쓰겠죠. 그럼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1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실버 여가 문화 지도자들 그들이 대상인 노인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는데요. 첫 번째, 노인은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둘째, 노인은 곧 부모이다. 셋째, 마음을 활짝 열고 노인에게 다가간다. 네 번째, 기본 예절을 중시한다. 다섯째, 지도 활동에서 가장 유혹인 공명심에서 벗어난다. 자, 요거는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번호예요. 아니, 객관식 아니 주관식. 주관식으로 실버 여가 지도자, 지금 하고 있는 시니어 여가 문화 지도자로 활동하기 위한 마음 자세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각 문항당 1점 4개 써주세요. 예, 18페이지 네 번째 줄부터 실버 여가 문화 지도자 그들의 대상인 노인에 대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그러면 총 8가지가 있어요. 그쵸? 예, 총 8가지인데 이 중에서 4개만 써주세요. 앞에. 하나, 둘, 셋, 4개. 제일 중요합니다. 노인은 완전한 존재.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못 따라와? 왜 이렇게 못 따라와요?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죠. 네, 어른들은 잘 하고 싶어요. 근데 몸과 마음이 안 따라주는 겁니다. 예. 어르신들 하시는 말 있죠? 쌤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니들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어. 니들 내 나이 돼봤어? 나는 니들 나이 돼봤어. 그쵸? 잘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못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내 나이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머리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은 완전한 존재입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이다. 자, 두 번째, 그리고 노인들은 네, 할매, 할배가 아니고 내 부모다. 네, 내 부모라 생각하고 어르신이라는 말보다 어머니, 언니 더 좋아합니다. 어르신 이거보다 어르신이라 안 부르면 안 돼.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얘기했잖아요. 너 늙어봤어? 너 내 나이 돼봤어? 나는 네 나이 돼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못하세요? 정말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세요? 그게 아니고 어르신이니까 저만큼 나이가 저만 하시니까 얼마요? 지혜며 모든 이런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것들을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제일 빨리 나와요. 예, 물론 요즘은 뭐 핸드폰 찾아보면 다 나오긴 하겠지만 예, 어르신들한테 여쭤보니까 삶에서 묻어나는 지혜와 해박함이 전 정말 좋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 그죠? 기본 예절.
예.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도 활동의 가장, 이렇게 공명심. 요거는 이제 지도자인데요. 공명심이라는 말 들어는 보셨나요? 네. 자, 누군가가 선생님 소리를 듣다 보면 특히 시니어 지도 강사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공명심. 나는 선생님이고 어른들은 학생들이잖아. 네. 그럼 내 말을 잘 따라야지. 네. 어른들이 선생님 말을 잘 따른다고 해서 아, 나는 이제 베테랑 강사가 되었어. 난 정말 잘 가르쳐. 네, 이런 마음 공명심이라 합니다. 일명 말해서 잘난 채. 왜요? 어르신들한테는 조금만 지도하고 지금 지도자 과정으로 제가 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왼손, 오른손 막 이런 개념을 지도하고 있다 보니까 잘 놀아주는 강사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좋아해요. 강의식으로 하는 강사는 인기가 없어요. 다가가서 진짜 엄마 하듯이 아빠한테 대하듯이 재롱 피우듯이 오늘도 신나게 놀았다. 아우 오늘 선생님 덕분에 정말 재밌게 잘 놀았어요. 그러면 그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잘 놀아줬다. 그래서 인기가 좋은 선생님들이 특히 심해요. 네, 그 인기가 내가 정말 잘해서 정말 잘 가르쳐서 막 이만큼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시니어 지도자를 가르쳐 보니까는 지도자들이 그 공명심이 빨리 와요. 네, 빨리 온다는 거는 인기가 많습니다. 그 인기가 빨리 끝나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공명심은 절대적으로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멘토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멘토는 현장에서 찾으세요. 어르신들한테. 어르신들 오늘 제 수업이 어땠습니까? 선생님 이런 거 목소리를 좀 더 정확하게 소리를 좀 더 크게 노래도 좀 더 신나게 그런 것들은 그 현장에서 어르신들이 저를 키워주는 여기 있죠, 그죠? 어르신들에게 뭔가를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어디 가서 전문적으로 기술을 배우고 학습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서 어르신들에게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도 방법을 익히기 전에 누구부터요? 내 인격부터 공명심하고 연결된다, 그쵸? 예. 어르신들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갔을 때 어르신들이 나보다 못한다는 이런 비인격적인 생각들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르신들을 지도하는 강사들은 먼저 인간성이 되고, 인격이 형성된 다음에 학습 능력, 그런 걸 골고루 갖추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7번째요. 기술적인 지도와 같은 시간, 횟수, 이런 것들을 항상 전달해주는 역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면서 인격적인 거 간혹 가다가 선생님들 잘리는 선생님 반말해서 말 함부로 막 해서 편하다고 이전에 어떤 강사가 있었냐면 정말 잘했어요, 수업을. 까불까불거리면서 막 목소리도 좋고 파워가 넘쳤어요. 파워가 넘쳤는데 말을 할 때 사투리를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경상도잖아요. 근데 저도 아까 하면서 좋나? 그래 좋나? 네, 우리 남편이 저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저기 촬영했는 거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했는지 제가 사담도 하고 막 사실은 안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 자른다고 편집을 한다고 제가 밥을 먹을 때 남편 앞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영상이 한 3시간 가까이 되면 제가 중간에 시간 요렇게 자르잖아요. 그럼 제가 말하는 것도 볼 겸 어느 부분에서 커트해야 될 겸 그러면서 밥 먹을 때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남편이 제가 계속 웃고 있어요. 제가 했는 말 보고 선생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주시는 말 보고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좋나? 밥 먹다가 니 그래 좋나? 저보고 이제 그래요. 예, 좋아서 보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발음은 정확했나? 예, 그러면서 저도 쌤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면서 똑같이 경상도의 방언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말들을 쓰면서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도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어땠냐면 정말 수업을 잘했어요. 에너지가 넘치고 그랬는데 사투를 너무 심하게 쓰는 거예요. 언니야, 맞지? 그랬지? 이렇게. 그러니까 편하다고 제가 얘기했던 어르신이라는 말은 너무 격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놀려고 해도 어르신이니까 어르신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니까 막 신나게 춤도 춰야 되고 이렇게 몸도 풀어야 되는데 어르신 이러니까 어르신 소리를 듣는 순간 막 신나게 계시다가 또 이렇게 어르신의 채통을 지키셔야 되고 그래서 어르신이란 말은 될 수 있으면 수업 갔을 때 쓰지 마세요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언니야 그랬지? 맞지? 내 말이 맞지? 나 잘했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라 그래요? 말이 사투리가 너무 심하고 반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
그게 누구한테요? 가르쳤는 저한테 연락이 와요. 그러면 다른 선생 보내주면 안 돼요? 분명히 잘하는데. 근데 저한테 비춰졌을 때 제가 모니터링을 하러 또 피드백을 해주러 현장을 가요. 학생들 나가면 현장 실습할 때 나가보면 분명히 잘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서 잘한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멘토는 있어야 되고 저처럼 이렇게 촬영을 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인간적인 거, 예, 인격적인 거 반드시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문제 나가는 거 얘는 주관식으로 1, 2, 3, 4번 각 1점씩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25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인의 특징, 노인의 특성, 노인의 기능적인 특성. 모든 게 아까 일반에서 제가 세포가 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네! 막 이래갖고 깜짝 놀랐죠. 세포가 점점 어떻게 돼요? 네. 세포가 점점 네, 괴사되고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아나는 세포는 우리가 얘기할 때 30대 초반까지만 생성이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세포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생성되는 것보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들한테 냄새가 난다 하는 게 점점 세포가 괴사되는 양들이 많아지니까 생성되는 것보다 괴사되는 양이 많으니까 나는 냄새들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겨드랑치기 하면서 림프절 얘기했어요. 그렇죠? 림프절에 노폐물이 많이 쌓인다 그랬어요. 그 부분들을 특히 신경 써서 많이 씻어주세요. 겨드랑이, 목, 그리고 양쪽 사타구니 쪽으로. 예, 림프절이 모여있는 곳으로. 예.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객관식으로 나가겠습니다. 노인의 특성이 아닌 것은, 자, 구조적인 기능 변화, 신경계의 변화, 뇌의 변화, 뇌졸중 치매, 말초신경이죠. 그리고 심리적인 변화. 봤을 때 눈이 점점 좋아져요? 점점 좋아져요? 네, 점점 나빠지죠. 청각은 점점 잘 들려요? 잘 안 들리죠? 네. 그리고 미각은요, 맛은.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이 점점 짜진다, 그죠? 점점 짜진다 그래요, 음식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후각 기능을, 그러니까 후각 냄새에 맞는 기능으로 치매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랬어요. 후각의 기능으로. 예, 냄새가 난다, 안 난다? 아, 코가 막혔어, 축농증이야. 이게 아니고, 냄새를 맡았는데 다른 냄새가 난다. 참기름을 짰는데 참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아니고 갑자기 거기서 막 썩은 내 같은 게 난다? 물론 참기름 변질돼서 이제 그런 거 말고요. 또 꽃향기를 맡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난다. 그러면 냄새 맡는 거하고 다른 말을 하는 거죠. 이미 코에서. 그런 기능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의 후각적인 기능을 가지고도 치매 유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예,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여성의 골밀도가 남성에 비해서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골다공증. 그래서 골밀도가 떨어지니까. 왜 그럴까요? 여성이 더. 왜 그럴까요? 출산도 그런데 생리를 하잖아요. 생리를 하니까 내 몸에 철분이 많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네. 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30페이지. 예. 자, 주관식으로 제가 실버여가 문화지도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4가지 기술하시오. 주관식 나간다 그랬어요. 예, 요건 객관식으로 내겠습니다. 노인 문제에 대해서 노인의 사고. 예, 자, 큰 소리로요. 사고. 네, 페이지 30페이지. 페이지 30페이지. 자, 위에서 보면 오늘날 노인 문제에 대해 노인의 사고라고 부르는데 첫 번째 노인의 경제적인 빈곤. 그렇죠? 빈곤인데 제가 고라고 물었어요. 빈고. 그다음에 노인의 보건 의료 문제 병고. 써놓으세요. 병고. 네, 그리고 노인의 무료. 할 일이 없어 심심해요. 무위고. 네. 자, 그리고 외롭고 사회에서 소외됐어요. 예. 배우자가
배우자가 사망하고 배우자하고 이혼하고 자식들이 모두 출가해서 독립하고 나니까 너무 외로워요. 고독고. 예, 노인의 사고에 대해서 틀린 것은 첫 번째 고독고, 두 번째 무위고, 세 번째 병고, 네 번째 다른 거 뭐 들어가거나 쓰겠다, 그죠? 예, 생식고 또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예, 그런 것도 제가 쓸 수도 있겠다, 그죠? 네. 자, 그런 것들 들어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 골라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쪽에 또 뒤에 한번 볼게요. 치매 보겠습니다. 치매 49페이지. 네. 여기 교재 안에 이제 노인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인 복지에 관련돼 있는 걸 이제 노인 복지 과목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제일 포인트로 가지고 게 여기 안에 좀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가는데 여가이다 보니까 노인의 여가, 레크레이션까지 여기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시간 되시면 책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치매 같은 경우에는 교재 안에다가 요번에 제가 이제 그 통계청에 있는 자료들을 여기다 갖다 놨거든요. 이 책은 제가 이게 말씀드렸죠. 우리 개명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요번에 교재 새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통계청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보시면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치매에 대해서 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치매 증상은 차원적으로 오진이 가능한 질병으로 건망증, 선망되어 있는데 보편화된 건망증과 치매를 구분하는 방법. 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첫 번째 순간적 기억 어쩌고저쩌고 돼 있겠죠? 네. 자, 그러면 인지장애가 있다 그랬어요. 인지장애. 인지장애는 이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지? 봤는데, 자, 볼펜인데, 볼펜을 보고 나서 이게 뭐지? 볼펜인데, 볼펜이다. 볼펜 쓰는 거다. 이러면 인지에 장애가 없어요. 그죠? 근데 볼펜인 걸 봤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예, 이것은 무엇이다. 그러면 인지 내가 보고 머리에 판단하고 입으로 나오는 게 장애가 아닌데 이걸 봤는데 분명히 볼펜인데 볼펜을 봤는데 인지에서 머리에서 뇌에서 인지를 못하고 입으로 안 나와요. 그러면 건망증도 아니고 보고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제 치매로 장애로 가는 거죠. 네, 기억장애나 판단이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 요것도 하나 나가겠습니다. 문제로요. 네. 자, 치매의 증상이 아닌 것은 52페이지. 기억력 장애, 언어 장애, 시공간 능력의 장애. 너무 많은데요. 치매의 증상들을 한 번만 좀 알고 계십시오. 기억력, 알츠하이머, 언어, 보고 나서 말 못해요. 시공간, 이런 거 그냥 시공간의 장애, 여기서만 하겠습니다. 치매 증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네, 공간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뭐 앞을 잘 본다. 지도를 잘 본다. 이런 내용이면 아닌 거겠죠. 판단력의 장애. 그래서 보시면 요 중에서 제가 아닌 것을 하나 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파킨슨병, 헌팅턴병 이런 것들은 제가 질병 시험 문제로 안 낼 건데요. 한번 알고는 계십시오. 염색체에 4번이 이상이 있어가지고 생긴다고 합니다. 네, 헌팅턴병 같은 경우에는 뇌에 구멍이 뚫린다 그래요. 염색체 이상으로. 그래서 빨리 그 발견되면 1년 안에 사망률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치매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자, 노인의 여가 67페이지.
예, 67페이지. 너 밑에 보세요. 어원 리셋 때, 라틴어로 리셋 때 허락하다, 자유롭게 되다. 밑에 있는데요. 노인 여가의 요인이 아닌 것은 예. 자, 자녀의 성장, 독립.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나이가 65세 이상이어가지고, 그쵸? 오는 거, 모든 은퇴하고, 정년이 되고, 그래 보니까 노이가 됐고, 그리고 자녀들이 독립해서 있는 상태, 사회적으로부터 은퇴, 경제적 사정, 건강 상태. 자, 보시면요. 노인의 여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는데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결정적인 사유가 제일 먼저 걸리는 게 뭘까요? 그렇죠. 딱 이렇게 얘기한다. 그죠? 경제적인 거. 그렇죠? 경제적인 거 다음에 건강적인 거예요. 그래서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노인의 여가에서 여가 활동은 노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난 골프 좋아한다 그래갖고 골프 나갈 때마다 막 30만씩 이렇게 써버린다 그러면 일반인들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제에 맞게 경제적인 거에 맞게 여가를 즐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가를 즐기는 거에 있어서 첫 번째 요인은 바로 경제적인 겁니다. 그래서 71페이지 잠깐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노인의 여가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것은 경제적인 부담, 건강의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식들의 독립, 네 번째 뭘 하면 좋을까요? 혼자 외로워서. 자, 71페이지. 71페이지.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여가 활동의 불만족 정도를 봤더니 7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가 평소 여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한 주된 이유를 봤더니 경제적인 부담, 두 번째 체력, 세 번째 건강, 체력이나 건강 상태. 맞죠? 네. 자, 이렇게 해갖고 요것도 기간식 문제 하나 나갈게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제 여가 생활을 제대로 만족하지 못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세 개가 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 그 다음에 체력, 건강,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없고, 예,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네 번째는 내가 혼자 있어서 못한다. 그렇죠. 시간이 없는 것도 맞는 거고 시간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혼자 있어서 못한다는 아닌 거죠. 네네. 그리고 웃음 치료는 안 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고요. 예. 웃음 치료는 시험 끝나고 나서 저하고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자, 페이지 114쪽. 네, 페이지 114쪽. 신체 활동의 필요성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있다, 그죠? 네, 움직임을 통해 기쁨을 표현하고 유연해질 수 있고 힘을 기를 수 있고 즐거움의 정서적 욕구를 채울 수 있고. 자, 두 번째, 자신의 감정과 사고를 전달할 수 있으며 그 표현 방법은 창의적이고 충족시킨다. 창의성을 충족시킨다. 그리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하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소외감을 해결할 수 있고요. 네 번째, 신체 활동, 신나는 노래 맞춰갖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풀리죠. 네, 그리고 근력도 생기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3번. 예, 노인의 신체 활동 지도 시 유의사항.
네, 요것도 여러분들 객관식, 주관식으로 좀 적어 주십시오. 주관식으로. 예, 4개. 4개 적어 주세요. 4개. 각각 1점씩. 자, 첫 번째는 상해. 두 번째 호흡 관리. 세 번째 관절 사용주의. 자, 네 번째는요. 저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네 번째는 요거 주고 해주세요. 격한 움직임은 피하고 적당한 휴식. 네네. 프로그램 실시 후 적당한 휴식. 네, 8번. 8번째. 그러면 1, 2, 3, 8. 첫 번째 상해.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면 진짜 주의해야 되겠죠? 네. 자, 두 번째 호흡 관리. 숨을 잘 쉬어야 되잖아요. 허리가 굽었는 분 뭐 똑바로 누우세요. 엎드리세요.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리고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 아셔야 된다. 그렇죠? 심장질환 있는 분한테 과격한 운동 막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누워서 엎드려서 다리 올리세요. 막 이런 것들 피가 갑자기 확 쏟아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관절. 나 퇴행성 관절염이어가지고 퇴행성 관절이 있어갖고 인공관절 집어넣었어요. 근데 고양이 자세로 엎드리세요. 아빠발 양반다리 하세요.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앉아서 하는 자세 가능하면 하시면 안 되세요. 누워서 하거나 엎드리는 자세도 안 됩니다. 고양이 자세 이런 거 안 돼요. 의자에 있는 프로그램. 의자에 앉아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 레크레이션 수업에서 지금 주관식 문제가 나갔어요. 제가 총 몇 문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 보시면 총 몇 문항인지 나올 것 같아요. 네, 객관식하고 주관식하고 섞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었는데 그 내용들 저도 다 체크를 해놨어요. 그래서 객관식이 몇 문항, 10문항, 그 다음에 객관식은 제가 봤을 때 뭐 한 10개, 15개, 그럼 주관식으로 각각 점수 막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으니까 온라인 보시면서 교수님 시험 문제 뭐 나온다 그랬더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바로바로 나올 것 같아요. 페이지까지